연작 소설이고요. 자, 우리가 먼저 연작 소설의 개념을 먼저 다뤄봅시다. 자, 시조로 따지면 이제 연시조랑 조금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큰 소설이 한 편이 있어. 자, 큰 하나의 주제를 이루는 소설이 있는데 그 안에 작은 소설들이 여러 편 모여서 소설집을 이룬다고. 마치 뭐처럼? 금오신화처럼. 자, 근데 금오신화는 연작 소설이 아니겠죠. 왜? 자, 이 내용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은 없거든. 예를 들어 만복사적 포기랑 이생규장전은 아예 독립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연작이라고 하진 않아. 자, 일종의 소설집입니다. 소설집인데 요 중에 원래 이 소설의 대표 제목 이름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인데, 난쟁이가 쏘아올린 공 안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야. 그리고 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자, 통칭 난쏘공이라고 하죠. 자, 이 난쏘공은 총 다시 자 1부, 자 다음 2부, 자, 그 다음 3부로 나누어진 작품이라고. 자, 그래서 되게 복잡합니다. 연작소설 안에 연작소설이 있고 그 연작소설이 다시 1, 2, 3부로 나눠져. 자, 하지만 이 1, 2, 3부는 서로 연결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난쏘공의 이제 시대적인 배경은 우리가 1970년대라고 이래. 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할 거야. 1960, 70 이러고 있으면 항상 산업화, 도시화 나오죠. 그죠? 자, 산업화와 도시화 이후에 항상 소외계층의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자, 이 소외계층의 문제는 어디서도 많이 다뤄졌어. 우리 슬픔이 기쁨에게 해라고 하는 자, 현대시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 소외계층 가족의 문제야. 자, 그래서 집단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작은 개인의 문제를 자, 사실적으로 제기를 합니다. 자, 이게 제목의 의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난쟁이라고 하는 말 있죠? 제목에. 자, 거기 세모 한번 쳐볼래? 자, 난쟁이가 키가 단순히 작은 사람이 아니야. 자, 우리가 나 같은 사람한테 선생님 난쟁이 같아요 라고 하면은 비하의 표현이라고. 비하의 표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난쟁이는 외소증이라고 하는 장애를 말해요. 장애. 자, 그래서 이 이제 난쏘공은 말 그대로 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자, 요 작중 자, 아버지를 말해요. 자, 아버지를 보고 사람들이 조롱한 듯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런 외소증이라 키가 많이 작으시긴 하지만, 자, 그런데 이 난쟁이가요, 자, 뭘 쏘아 올려? 공을 쏘아 올립니다. 자, 이게 난쟁이가 공을 쏘아 올립니다. 마치 이제 막 어린 왕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 굉장히 동화적인 제목인데, 자, 실상 동화적인 내용이 아니야. 왜냐하면 자, 이 공을 쏘아 올려요. 우리 물리 법칙에 의해 자, 난쟁이가 공을 퓨 하고 쏘아 올리면 어떻게 돼? 다시 떨어지겠죠. 자, 이게 이 소설의 결말을 암시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소설의 자, 결말을 자, 비극이라고 암시하는 제목이다. 자, 그래서 우중충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자, 그리고 이제 이 난쏘공이 1부, 2부, 3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이 소외계층 난쟁이 가족의 이야기인데, 자, 1부와 2부와 3부는 가족 구성원들의 초점을 맞춘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그래서 1부, 2부, 3부 전부 다 자, 1인칭 자, 주인공 시점이기는 한데, 자, 이 주인공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작중을 읽으면서 자, 어떤 인물 관계든지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본문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외적으로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버지를 낮잡아 보고 조롱한다는 의미죠. 자, 그리고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표현 나오잖아. 그치? 자, 그럼 지금 요 난쏘공의 수록 부분은 어디를 말하냐면, 자, 언급은 다 되지만 자, 메인은 1부입니다. 자, 1부에 지금 등장한 이 나라고 하는 사람 있죠? 자, 이 나가 누군지 한번 보자.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식구. 자, 바로 나왔어요. 자, 인물 관계도는 자, 아버지가 있고, 자, 어머니가 있고, 당연히 부부겠죠? 자, 여기에 자식이 3명이 딸려 있다고. 자, 이 중에 나가 있고, 자, 영호가 있고, 자, 영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돌림자를 쓰죠. 자, 참고로 언급은 되지만 나의 이름은 자, 영수입니다. 영수. 자, 그리고 이 가족 구성원 중 가장 장남이고요. 자, 순서대로야. 자, 나, 영호, 영희. 자, 이게 둘째, 셋째인데 각각이 1부, 2부, 3부의 주인공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장남인 영수의 관점으로 보는 1부 내용이 전개가 되는구나. 자, 이어서
자,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에는 자,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 우리가 대조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이 작품의 대조적인 표현은 소외계층과 자, 반대되는 말 그대로 이제 산업화를 이끄는 자, 부유층이 되겠죠. 자, 또는 자, 권력층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것과 관련된 표현에는 우리가 어떤 기호들을 붙여줄 거냐면 자, 소외계층, 자, 그리고 부유층과 권력층. 자, 사실 요 관계가 반전이 돼야 될 것 같기도 해.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소외계층은 선이고 자, 부유층 권력층은 악이냐라고 할 건데 사실 그렇지 않죠. 이제 그런 말 있잖아. 우리가 옛날부터 가난은 선이고 이제 부유는 악이다. 뭐 놀부전 같은 것도 보면 흥부전 같은 것도 보면 그렇게 여겨지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실제 현실은. 자, 어쨌든 그냥 표현 기호로서 얘기를 하는 거야. 긍정 부정으로 잡지 마세요. 자, 그냥 구분을 위한 기호. 자, 여기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천국의 세모. 자, 다음 지옥의 동그라미. 자, 그럼 이 지옥은 지옥에 살고 있는 건 우리 난쟁이 가족이겠죠. 자,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자, 여기 밑줄. 자, 지옥에 살면서 이제 천국을 상상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 이 소외 계층들은 자, 위로 올라가기를 자, 희망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희망. 자, 그리고 이제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 생활이 너무 지겨웠고 전쟁과도 같아서 전쟁의 자, 동그라미. 자,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고요. 어머니는 모든 걸 잘 참았다. 그러나 여기 밑줄.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자, 우리 황만근에서도 이런 비슷한 편이 나오죠. 황만근의 시작 기억나니? 황만근이 없어졌다. 자, 왜 없어졌는지 안 알려주잖아. 그치? 이걸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을 해요. 자, 그럼 여기도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대. 자, 그날 아침 일이 뭔지 안 알려주죠. 자, 이 부분도 독자의 흥미를 높여주는 표현이라고. 자, 그래서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자, 내가 말했다. 자,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 중요 소재가 하나 나오네요. 자, 철거 계고장이라고 하는 걸 받아옵니다. 자, 철거 계고장이라고 하는 소재가 되게 중요한데 자, 이 철거 계고장의 내용은 밑에 나오는 네모 박스에 실제로 실려 있죠. 자, 이 작품의 사실성을 높여주는 소재이기도 한데 자, 철거 계고장이 뭐냐면 자, 지금 이 소외 계층들이 사는 곳이 자, 일종의 이제 무허가 자, 무허가 판자촌에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판자촌 뭔지 알지? 자, 이제 이게 집의 형태가 맞냐라고 하는 자, 그런 형태의 집이 이제 모여가지고 사는데 항상 거기가 뭐의 구역이 돼? 재개발 구역이 돼. 그치? 미관상 보기 안 좋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애초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이 그 땅을 갖는 게 맞지 이 사람들이 그 땅과 집을 가질 권리가 사실 없어. 자, 근데 일단 살고 있으니까 사람을 내보내고 내쫓으려면 뭔가를 해야 돼. 자, 그 경고장의 기능이 바로 철거 계고장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자, 이어서 봅니다. 자, 기어코 왔구나. 자,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자, 밥 먹다가 이제 밥을 안 먹어. 자, 근데 그 상을 보니까 밑줄.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조린 감자라고 합니다. 자, 어머니의 식단을 보니까 어머니가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고 자, 잘 봐봐. 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자, 졸인 감자. 자, 전부 다 뭐예요? 졸이거나 발효시킨 음식들. 오래 뭐가 가능한 보관이 가능한 음식들. 자, 그래서 평소에 바로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지 못할 처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네 가족들 자, 우리네 가족들은 자, 굉장히 가난한 처지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밥상이죠. 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고장을 천천히 읽었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 가지 소재가 나와. 자,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고장을 읽었는데 자, 우리가 지금 현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현대 이 낙원구에 나오는 요 철거 계고장을 못 읽을 사람이 지금은 없어. 그지? 자, 근데 엄마는 못 읽기 때문에 내가 대신 읽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엄마는 눈이 안 좋거나 글을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자, 어머니는 문맹인 거예요. 자, 딱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읽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나오는 게 자, 요 철거 계고장의 사실적인 내용인데 자, 먼저 낙원구라고 하는 자, 요 주소지가 나오고요. 자, 이어서 자, 수신 보면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여기 밑줄.
자, 철거 계곡장 안에 자, 이런 표현이 나와. 자,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자, 실제 지명은 아니겠죠? 낙원구 행복동인데, 자, 아까 우리 이제 이 난쟁이 가족들은 어디 살고 있다 했어? 지옥에 살고 있고 매일매일이 전쟁인 사람들이었잖아, 그치? 자, 근데 사는 곳 주소는 어때? 낙원이고 행복이야. 자, 이거 일종의 뭐라고 잡을래요? 반어라고 잡으면 되지. 맞아? 자, 사실 낙원에 살고 있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데, 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다고. 자, 일종의 반어적인 표현이죠. 자, 그래서 한번 더 읽어보면, 자, 거기 46번지에 1839 김부리 귀야. 자, 여기 김부리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자, 제목은 재개발 사업 구역 및 고지대 건물 철거 지시인데,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너네 우리 여기 재개발지구로 지정을 했으니까 요 기간까지 나가. 만약에 안 나가면 너네 집 싹 밀어버린다. 자, 근데 그때 발생하는 금전적인 피해는 우리는 전혀 책임을 안 질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게 보면은 되게 악인들이 돈에 미쳐가지고 이제 착하게 사는 사람들 밀어내는 것 같잖아, 그치? 아니야. 이 사람들은 애초에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 살고 있는 이제 쉽게 말하면 사유지를 침입해서 무단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자, 그래도 기회를 준다고 사람이니까. 자, 그러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습니다. 자, 여기도 이런 표현이 나와. 자, 여기 밑줄.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져 좁은 마당을 덮었다. 벽돌 공장의 세모, 좁은 마당의 동그라미. 자, 벽돌 공장은 자, 산업화 도시화를 이르는 자, 부유와 권력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좁은 마당은 우리 집 마당이겠죠. 자, 근데 이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우리 집의 마당을 그림자로 어둑어둑 덮어요. 자, 이거 무슨 표현이냐면, 자, 부유층이, 자, 또는 권력층이 소외계층에게 보내는 일종의 횡포라고 보시면 돼. 자, 사실 횡포로 인식을 하는 거지. 자, 실제로 횡포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칩니다. 자,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는데, 자, 식사를 채 끝내지 않는 밥상 들고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무릎을 고추 세우고 땅바닥을 탁탁 친다고. 아이고 어떡해요, 이런 편인데, 자, 그러고 이제 나는 동사무소로 갑니다. 자, 이 일에 이제 원흉과 자, 해결 방안이 있는지를 찾으러 가는데 이미 사람들이 막 빠글빠글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직원은 한두 명밖에 없어. 응대가 제대로 안 되겠죠. 자, 되게 돗대기 시장 같은 상황인데, 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밑에 보세요. 자,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는데, 자, 그 뒤에 밑줄 거기에는부터, 자,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철거를 하고 난 이유는 뭐냐면, 자, 아까 우리 재개발을 한다 했죠. 자, 그 재개발의 내용이, 자, 아파트를 새로 올리기 때문이거든. 자, 근데 우리 그런 거잖아. 물론 이 사람들이 무허가 판자촌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어쨌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쫓아내려면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줘야 돼. 자, 보상의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자, 아파트를 세울 때 이 철거 계획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상의 개념으로, 자, 이주 보조금이라고 하는 걸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을 자, 준다고요. 자, 그러면 이주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 이사비용을 준다는 거고, 자, 입주권은 아파트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에 먼저 살 수 있는 권리. 자,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청약 이제 청약이 당첨된 그 권리를 준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근데 저도 아직 거기 단계가 아니긴 하지만, 자, 아파트의 청약은 거의 복권이라고 하잖아, 그치? 자, 청약에 당첨이 됐어. 그럼 집을 주는 게 아니죠. 집을 주는 게 아니고, 자, 그 집에 살 수 있는, 그 집과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자, 대신 이제 시중가보다 조금 싸니까 그걸 당첨이고 로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문제는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돈이 필요해. 보증금도 필요하고, 자, 월세로 산다면 월세도 필요할 텐데, 자, 문제는, 자, 아까 어머니 밥상 봤잖아. 얘네들 돈이 없어. 이제 소고기 사 먹을 돈도 없는데 아파트를 어떻게 사요? 문제는 이 이주보조금을 받더라도, 입주권을 받더라도, 자, 이걸로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야. 어디로 가도. 자, 그래서 막막하니까 이제 동사무소로 찾아가서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표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 봐봐. 자, 아까 주민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 아파트 거간꾼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남의 불행을 통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
자, 여기서 거간꾼이라고 하는, 자, 요게 뭐냐면, 자, 일종의 지금의 브로커 같은 겁니다. 브로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황을 알아. 자, 여기 나오는 이제 무허가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이, 자, 이사 비용 줘도, 입주권 줘도, 자, 다른 곳으로 이사 못 가고 집에 못 살 돈이 없다는 걸 알아.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너네 입주권 나온다며. 자, 이 입주권, 이제 이주보조금이 너네 얼마니? 자, 예를 들어 이주보조금이, 자, 지금으로 X 따져서 한 1,000만 원 정도 준다고 봐. 야, 1,000만 원으로 이제 요즘은 원룸도 못 잡지. 그치? 자, 그래서 1,000만 원을 주는데, 그러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너네 어차피 그 돈 받아도 이사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자, 입주권을 나한테 팔아. 대신 너 시에서 준다는 이주보조금보다는 조금 더 쳐줄게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근데 문제는 이주보조금보다 더 쳐주지만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한 1,100만 원쯤 주는 거야. 자, 1,100만 원으로 집 구할 수 있나? 못 구해. 응? 근데 이주보조금보다는 많이 주잖아. 100만 원이라도 더 건지잖아. 그래서 사람들 울며 겨자 먹기로 거간꾼한테 입주권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자, 그러면은 우리 가족도 그러하나를 봅시다. 자, 동사무소 이제 주위의 상황이 여기 나오고요. 자, 그다음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나요. 자, 집에 철국이 옷장 날라왔다는 소리 듣고 온 가족이 지금 출동한 거지. 자,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는데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간다. 자, 그리고 영희는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는데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기 옷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대요. 자, 그리고 아버지가 공구를 메고 있었는데, 자, 요거를 이제 이 아버지 옆으로 가서 부대를 둘러매고 영호가 자, 내가 들게 라고 하면서 아버지 공구통을 들어주지.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직업입니다. 자, 공구통이고 일을 찾아서 계속 이제 나가야 되는 이 아버지는 자, 일용직이야. 자, 일용직 노동자. 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노가더라고 하죠. 노가더. 이제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시고 있는 자, 고분입니다. 자, 고분인데 일거리가 없으면 이 사람들 돈을 못 벌어. 자, 그러면 야, 가족이 5명이나 되잖아. 자, 그리고 이제 나나 영호나 영이나 보면 왠지 어느 정도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책 같아. 얘네들이 이제 또 일을 찾아 나선다라고 하니까. 근데 일이 없어. 일을 못 잡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5 가족을 먹여 살린 게 사실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봅니다. 영희 얼굴은 빨갛게 상기가 돼. 자, 여기 영희가 해준 역할도 있긴 한데 영희는 우리가 보는 일부 내내 울어요. 일부 내내 울어. 자, 그래서 몇 사람들의 거간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팔라고 했고요. 입주권을. 자,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 표지가 감싸져 있어서 뭔지는 잘 모르겠대. 자, 이 책에 대한 이제 뭐 논의도 있기는 한데 이 책이 아버지가 그래도 이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부동산 법과 관련된 자, 그런 이제 책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자,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는데, 자, 일어나니까 키가 작은 게 보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또 한번 난치니까 간다라고 조롱을 하죠. 자, 그리고 어머니는 그동안 뭘 하고 있냐면, 자, 집 대문에 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이제 뽑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집에 보면 보통은 나무로 돼 있죠. 자, 집에 자, 옛날식 주택을 보면 자, 집 입구에 이렇게 이제 담벼락 같은데 명패 같은 거 붙이잖아, 그치? 이고은의 집 이렇게 붙인단 말이야, 그치? 자, 근데 알루미늄으로 요게 붙어 있어요. 이 알루미늄 표찰이 뭐냐면 자, 이 집이 무허가 판자 건물입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증명이야. 자, 근데 이걸 왜 뽑고 계시냐면 자, 이 집이 곧 털릴 예정이잖아, 그치? 근데 이거라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예전에 이곳에 살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 있거든. 만약에 그게 없으면 너네들 여기 살았다는 증거 있어라고 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보면은 자,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는데 영호는 어머니랑 내가 한 일이 못마땅하대. 자,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고요. 자, 이걸 뽑아서 이제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네. 자, 그리고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날 별 걱정을 안 했을 거다. 자, 그리고 20날 안에 20일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하나하나 정리해야지. 입주권 팔라 그래요? 자, 여기가 묻는데 팔긴 왜 팔아? 자기 밑줄. 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아직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호가 조금 단호해. 입주권 절대 못 판다라고 얘기를 하지. 버티자라고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중에
자, 이 영호가 가장 적극적인 자, 태도를 가지고 있는 친구고 나머지 친구들 있죠. 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나머지 구성원들은 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친구야. 자, 그래서 이 영호가 버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다음. 자, 아파트로도 안 가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다 라고 버티겠자라고 하는 거죠. 자,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 그리고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그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라고 하니까 영호가 그거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딱 봐도 상황이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영희는 그 와중에 마당과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부연 설명이 작중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자, 여기서 펜지꽃이라고 하는 소재 있죠. 자, 이 펜지꽃이라고 하는 소재는 자, 영희 본인을 비유한 표현이기도 하거든. 자, 이 꽃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인데 아름다움도 있지만, 자, 꽃하면 자, 굉장히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 자, 이 이미지가 영희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자, 펜지꽃은 영희의 연약함을 자,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 못 떠나 갈 곳 없어. 그렇지 큰 오빠? 자,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온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거다. 자, 그만둬. 내가 말했다. 자, 그들 옆엔 법이 있다 라고 하는 말은 자, 법은 강자의 편이라고들 알려져 있죠. 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소계층들이 배우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법을 얼마나 잘 알겠냐. 자, 그래서 그들 옆엔 법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어서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거나 마찬가지였다. 마당과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는데 자, 제가 그랬죠. 계속 운다고. 자,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 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 내지 말고 울어. 응. 자, 이러고 그치는 게 더 웃겨. 자, 이 장면 있죠. 자, 이 장면이 있는데 요 장면부터 스무스하게 뭐가 진행이 되냐면 자, 영희가 어렸을 때 울었던 자, 과거의 회상 장면이 있어. 자, 그래서 일종의 이 난소공도 자, 역순행적 구성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과거 회상이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 자, 옛날부터 우리는 가난했었습니다가 나와. 자, 봐요. 자,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고요. 영희의 몸에서는 풀 냄새가 났는데 자,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대. 자, 대조 구성이 또 있죠. 풀 냄새 동그라미, 고기 굽는 냄새 세모. 자, 아까 말했던 소외계층을 상징하는 표현과 부유권력층을 상징하는 표현의 구분이에요. 자,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엄마한테 얘기를 해. 자, 우리 집은 고기를 매일매일 구워 먹을 수가 없어. 근데 냄새 나니까 엄마한테 이 시점에 나는 좀 어려. 그래서 엄마한테 자,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무슨 냄새야? 해. 자, 애기 입장에서는 이건 뭐야? 나 고기 먹고 싶어잖아, 그치? 자, 이걸 일부러 흘리는데 자, 그런 거 있잖아. 그 애기가 나도 그럴 예정인데 우리 수호가 이제 커가지고 한 1, 2년 뒤면 아마 장난감 사달라고 겁나 떼쓰고 바닥을 구르겠지. 그래서 난 항상 거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데 그러면 나는 두고 가진 않고 바로 이제 여기 딱 들쳐본 다음에 눈 가리고 바로 달려갈 거야. 장난감 가게 앞을 지나쳐갈 거라고. 자, 그걸 지금 쓰고 있어 얘가. 자, 그래서 고기 굽는 냄새란다. 우리도 나중에 해먹자. 근데 너네들도 알아야 되는 게 이 말이 되게 안 좋대. 나중에 사줄게. 나중에 해먹자. 이 말이 이제 되게 애기들 입장에서는 희망 고문하는 거래. 자, 너네들도 생각해봐. 그 뭐 예를 들어 이제 용돈을 너네한테 이제 매달 용돈을 부모님이 주시지 않는데 나 10만 원 필요해. 놀러 갈 때 필요해 가지고 이제 용돈 달라고 하면은 나중에 줄게. 좀 더 크면 줄게.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세뱃돈 받았는데 나중에 우리 재영이 커서 20살 되면 그때 엄마가 다 모은 거 줄게 이러는데 보통 어딘가로 사라지지. 맞아? 자, 그런 것처럼 자, 나중에 해먹자라고 하는 말은 해먹지 못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애기들은 보통 그거 알기 때문에 실망해요. 나중에 언제 이런단 말이야. 자, 그러고 빨리 가자라고 하면서 손목 끌고 이제 그 냄새가 안 나는 지역까지 간다고. 자, 그러고 이제 요런 말 있죠. 자, 이것도 희망 고문 중에 하나야.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입을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거나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확률이 높아져. 이게 100%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공부 말고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수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재능을 발견을 못했을 뿐이잖아, 그치? 만약에 뭐 수민이가 발레 재능이 아주 뛰어나서 전 세계를 씹어먹을 재능이 있어. 그러면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라고 할게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부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과거 시험 때도 그랬고 뭐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이제 공무원 열풍 같은 거 볼 때 그때도 이제 9급, 7급, 5급 붙으면 본인들이 신분이 상승한다라고 느낀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자, 그런 맥락이에요. 자,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희망 고문이죠. 자, 거짓말. 자,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너 매 좀 맞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자, 라고 하는 말. 주머니가 달린 옷의 세모. 자, 주머니는 기능이 뭐야? 안에 뭔가를 넣어야 돼요. 자, 먹을 거든 돈이든 물건이든. 자, 근데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다는 거는 아무것도 넣을 게 없다는 거지. 소유하지 못한 본인의 삶을 상징을 해. 자, 그래서 주머니가 달렸다는 건 자, 여기를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빨리 가자 라고 하고 엄마는 왜 우리들 옷에 주머니 안 달아주지? 돈도 못 넣어주고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서 그렇지 라고 하니까 자, 계속 아버지 디스래. 아버지는 악당도 못돼. 악당 돈이나 많지. 자, 이걸 아버지가 들으면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 회상 장면이고 내가 아직 많이 어릴 때의 얘기라서 자, 감안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알아. 자, 수백 번도 더 들었어. 그렇지만 이젠 속지 않아. 엄마, 큰오빠는 말을 안 들어. 자, 부엌문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나는 안 갔어. 되게 불쌍하지 않냐, 그지? 응? 자, 그래서 이제 좀처럼 이제 엄마, 큰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다고 말했더니 나 때릴라 그래. 라고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해요. 자, 나는 영희 입에서 손을 떼어 영희를 풀밭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 잘못이었다. 영희를 때려주고 나는 후회했다. 귀여운 영희 얼굴은 눈물로 젖었다.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까지가 과거 회상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자, 주머니 없는 옷은 동그라미 쳐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밑에 자, 아버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 자, 철거 예고장을 마루 끝에 놓고 책을 읽습니다. 자,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바라지 않고 자,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 집안 대대로 이제 못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 배운 게 없는 게 가장 크죠. 자, 그래서 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대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자, 예전에 내가 공장에서, 자, 어떤 얘기 밑줄, 이상한 매매 문서를 조판한 적이 있었는데, 자, 거기에 내용이 여기 한자가 나오는 부분에 있죠. 자, 비기미덕의 한소생, 노금동 인생, 노금동 양처소생, 노김금이 정묘생, 노금동 양처소생.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비와 노라고 하는 글자가 계속 반복이 되죠. 자, 이걸 합치면 노비가 돼. 자, 이거 노비매매 문서입니다. 노비매매 문서. 자, 근데 갑자기 이 수상한 노비매매 문서는 자, 누구의 집안이냐면 얘네요, 얘네. 이 아버지네 집안. 자, 그때는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자, 노비매매 문서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요. 자, 밑에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어머니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자, 이 어머니 쪽도 자, 밑에 보면 자, 최하층의 천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럼 이 무슨 말이야? 노비끼리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더라라고 합니다. 자, 요새 말로 하면 이제 흑수저 집안인 거죠. 흑수저 집안.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나오는 것처럼 자, 밑줄. 자, 우리의 조상은 상속, 매매, 기증, 공출의 대상이었다라고 한대. 자, 그러면 일종의 얘네들의 가난은 자, 얘네들이 그냥 잘 못 살았다라거나 이제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 말 그대로 자, 세습된 가난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죠? 자, 이어서 밑으로 갑니다. 자,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대.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둬 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자, 상관이 있었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때 노비제가 사라졌대. 자, 그래서 노비제가 사라지면 어때? 집에 있는 노비들이 밖으로 나가야 돼. 법적으로 금지가 됐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사람들이 인심이 있어서 노비들을 내쫓을 때 그냥 나가라라고는 안 하고 이때까지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집도 주고 이제 돈도 주고 땅도 주고 했단 말이야. 자, 근데 문제는 지금이면은 너무 좋은데요 할 것 같은데 걔네들은 그걸 지키는 방법을 몰라. 자, 예를 들어 우리 땅만 사도 자, 부동산에 이제 땅 문서 관련된 작업도 해야 되고 이때라고 그게 없었을까? 다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집 줄게 땅 줄게 하니까 내 거대 하는데 막 어디서 와가지고 이제 이거 네 땅 아니야 라고 하면서 홀라당 가져가 버린단 말이야. 자, 그래서 할아버지 때는 어떤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집과 땅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지. 노비제가 끝났지만 오히려 더 큰 가난에 이제 쌓이게 된다고. 그래서 옛날에 노비들은 노비제 사라지고 이제 내쫓는다라고 하면 되게 무서워했어.
자, 노비들은 집안에 그래도 살면서 먹고 자는 데는 문제가 없었거든. 노비라는 신분만 그런데. 근데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살 줄을 몰라. 자, 태어나서 한 30년, 40년 노비로 살면 거기에 맞춰서 산다고. 자, 그래서 나가면 어떻게 살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냅두지 마세요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라고 하니까 자, 영호 머리를 쥐어 박아요. 좀 큰 영호는 말했다. 왜 지난 일처럼 쉬쉬하는 거야? 변한 게 없는데 무섭지도 않냐? 자, 영희는 손수건을 꺼내 두 눈을 대었다 댄다. 또 울어, 또 울어. 자, 아버지는 계속 책을 읽고, 자, 어머니는 뒷집 명희 어머니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명희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랑 이웃인데 요 사람이 또 이제 그래 좀. 자, 봐봐. 얼마에 파셨냐라고 하니까 17만 원 받았대. 자, 아까 말했던 입주권 있죠? 자, 입주권을 거간꾼한테 팔 때 17만 원을 준대. 자, 이 당시 자, 여기 시대가 1970년대잖아. 17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긴 합니다. 자, 근데 딱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말했던 한 1,000만 원쯤 되면서 이제 집을 사기에는 정말 애매하게 턱없이 부족한 돈. 자, 요 정도로 봐.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시에서 주겠다는 이주보조금보다 얼마 더 받은 셈이죠? 라고 하는데 이주보조금은 15만 원이었대. 야, 딱 2만 원 더 얹어준 거라고. 자, 그래서 영인에도 어차피 아파트로 못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돈 있다고. 자, 분양 아파트의 가격이 나오죠? 58만 원이래. 자, 그리고 임대 아파트는 30만 원이래. 자, 거기다가 어느 쪽으로 가든 매달 15,000원씩 자, 내야 된대. 이건 뭐 공과금이나 관리비 같은 거겠죠. 그죠? 자, 그래 입주권을 다들 팔고 있나요? 라고 하니까 자, 거의 다 끝났네요. 자, 영인에도 서두르세요 라고 하면서 명희 어머니가 자, 차라리 입주권을 팔아서 2만 원이라도 더 건져라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 줄거리 보세요. 자, 행복동 주민들 대부분은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납니다. 자, 아파트 입주할 능력이 안 되는 내 가족들 역시 자, 입주권을 팔아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전세금을 빼주느라 자, 우리가 이제 갚아야 될 돈이 이미 있었다고. 자, 그러느라 명인애한테 돈을 빌렸어. 자, 근데 그 빌린 돈을 명인애한테 다시 갚고 나니까 우리는 뭐가 없어. 집도 없고 돈도 없는 거야. 그치? 자, 차라리 버티는 게 나은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사 가기 전날에 아버지와 영희는 사라지고요. 자, 이후 영희는 자기네 집 입주권을 산 남자를 따라갔다가 자, 여기가 이제 스무스하게 이어지는 3부 내용이거든. 자, 남자의 집에서 돈과 입주권을 훔쳐서 도망을 나와요. 자, 그리고 혼자 동사무소에 가서 돈은 없는데 일단 아파트 입주 신청 해버려. 자, 해버린 다음에 영희는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만 가족들은 당연히 뿔뿔이 흩어져 있죠. 자, 영희는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이 아버지 소식을 듣는데 밑줄. 자, 그동안 일하던 벽돌 공장 굴뚝에 올라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자, 이런 비극적인 결말이 아까 말했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야. 자, 쏘아 올렸다라고 할 때는 자, 희망을 품었지만 자, 이것이 꺾이듯 절망으로 이어지는 결말은 애초에 제목에서도 이렇게 언급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광장에서 봤던 것처럼 다 이제 몸을 던지는데 자, 이 아버지도 투신 자살을 했다가 맞겠죠. 그죠? 자, 그런 결말입니다. 그래서 광장 때랑 배경은 좀 다르긴 하지만 자, 우리 요런 이제 우리나라의 20년대, 10년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현대로 오기 전까지는 암울하죠. 자, 요런 시대를 보여주는 사실주의 소설이 자, 요런 이제 난소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난소공은요, 자, 우리 뒤쪽 23쪽에 인물 관계도 그리고 난쟁의 상징적 의미, 시대, 공간적 배경, 자, 그리고 작품의 제목에 담긴 의미나 낙원구 행복동 연작 소설의 의미. 오늘 제가 안 알려드린 내용들이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난소공 연작이고요.